오세훈 시장님은 신종교 신앙 상생으로 부동산 정책을 읽어서 민심을 좀 오독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생과 공정의 연결은 증산교인일 뿐이고 나머지 국민은 상생이 어떻게 공정하지? 황당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우파 국민들은 그 뭐 시장님의 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90년대 이후 개신교에 좀 규제가 많잖아요. 뭐 불교는 계속 그 규제 당했고 개신교 천주교 불교는 못하는 신앙을 공적 행정에 때려박는 종교 폭력은 좀 답답합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님이 증상교인이라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공적 행정에 미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뭐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도서관에도 그때 박원순 때 서울도서관에도 상생탑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파 신종님을 드러내는 팸플렛으로 읽었고 선거 홍보물이요. 이걸 알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정책의 민심 오독이 여러 번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의 우파 신종교 양반 관료가 지배한다면 반론 차원에서 중대하게 들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당은 신종교인들만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종교인만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 이 기사에서 신종교 신앙에 가진 부동산 민심 5도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지주택 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기당하면 놀라고 전국에 유사한 사기꾼이 넘쳐나면 놀랍니다. 즉 사기를 치고 있는 그런 그 씨족 라인, 혈연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 내통하는 그런 부족적 혈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똑같은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 신종교 정치인, 신종교 지방자치위원, 신종교 건설사 수직 라인과 합종연합과 민간 네트워크 국민오구 이런 라인이 그 지주택 사기는 순전한 박원순 때인데 그런데 대깨문 폭락론 유튜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골수 지지층의 그 부동산 유튜버 보면 국민힘당도 이런 라인이 있대요. 그러면서 아주 국민힘당 요 라인만 그래 아주 그냥 선택적으로 요리조리 하면서 저는 공평하게 보는데 아주 국민힘당과 관련된 건설사 라인만 피해가 가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유튜버들 있죠. 그 생각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원순이 그 재개발 해제, 뉴타운 해제했던 게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공정한 판단인데 이 오세훈 그 정책을 뒤집어 엎는데 오세훈하고 관련된 C족의 이익을 해쳤다고 마치 그 조선 왕조의 그 유교 정쟁론 같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제 반론은. 그러니까 이 행정에서 좀 상당히 어리둥절한 거죠. 박원순의 가로막힌 먹을거리 억울하며 유교 의리론 비슷하게 복원해야 된다는 차원의 당위론이 참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현실을 인식이 많이 좀 달라요. 재개발은 개인의 재산보다 실제 보다 낮게 그리고 새 집은 최대한 가격을 부풀립니다. 이거 뉴스에도 나왔죠. 16억짜리를 8억으로 그 비례율로 그 50%로 선택했나 보죠. 그럼 추가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겠죠. 건설사가 이런 식으로 재미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전 평가에 요런 거를 최대한 낮추고 분모를 낮추고 총 분양 수입을 최대한 높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이익이 남죠. 근데 추가 분담금 낼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민들이. 낼 돈이 없으면 팔아야 됐는데 팔면 또 서울시에서 뭘 잡겠습니까? 잡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도 떠나기 싫고 추가 분담금 낼 돈도 싫고 그럼 뭐예요? 답이 뭡니까? 개발 안 하는 개발하지 말자. 기획 부동산 비슷하게 재개발에서도 이 민심이 그냥 개발하지 말자인데 개발됩니다.
개발된다니까요. 저만 믿어보세요.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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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 그래도 후발적 불능이라도 사람들의 감정에서는 사기로 느껴지죠. 왜냐면 다수 이미 그런 투자하세요 하는데 다수 서민들이 다수 그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해서 이미 이런 그 추가 분담금 낼 돈도 없고 이사하기도 싫다 해서 개발하지 말자는 이걸 알면서 투자하세요. 그때 노무현 때 말기에 또 오세훈 시장 때까지도 그 계속 똑같은 흐름이었어요. 여기서 물 밑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있었어요. 지주택 사기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하고 똑같았죠. 그래서 박원순이 엎어버리는 거에서 좀 뭐랄까 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개발이 안 될 사업장에 개발된다고 하면서 얽혀진 그런 법적 관계를 구역 해제를 하면서 그게 법적 관계가 정리가 되잖아요. 일단 이게 해제가 되지 않으면 법적 관계가 정리가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피해자를 구제해 주려는 선택인데 오세훈 씨 서울시와 건설사들은 박원순이가 일방적으로 한 거고 부족적으로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양 당사자 입장을 동시에 보는 입장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 분담금 낼 돈이 없고 팔자니 이사를 갈 데도 없고 그 돈으로 경기도 남부는 오지 가기 싫고 그래서 대부분의 서울시의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돌이킬 수 없이 끝났어요. 생각할 여지 없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아마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아마 환율이 만약에 서울 6-7년 정도 지나서 그 IMF 기준으로는 한국의 그 정부 부채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서 그때는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면 일본처럼 봐주지 않고 환율을 2,500원 이런 식으로 날리면은 그러면 부동산 버블이 그냥 팍 꺼져서 그 강북 지역에 평당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팍 까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론상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은행이 마구 망하고 그래서 뭐 아주 그냥 근데 이론상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누가 개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의 그러니까 재건축 그렇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이야기할 때 맞다. 서울시 안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그 상류층이 살고 있는 그쪽 땅 외에는 서민 동네에서 재개발 그 뉴타운 끝났다. 지주택까지도. 오세훈 서울시 이렇게 그 강북 지역의 오지를 여기를 아파트촌으로 발전시켜 주겠다. 민심 추가 분담금 주든지 오세훈 시장이 서울 그 추가 분담금 주면 선택하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이사 갈 때 주든지 또 이사 세금 내고 양도세 내고 이사 가려니까 이사 갈 데도 없네. 그럼 결국 재건축 및 리모델링 지역만 남습니다. 할 수 있는 데가. 규제만 해제하면 쭉쭉쭉쭉 잘 된다. 그래서 군사 90년대부터 계속 그 짓거리 했잖아요. 무당신앙으로 규제만 풀면은 쭉쭉쭉쭉 잘 된다. 그래서 무당 환상, 접신 환상. 그건 이미 국민의 마음에서 끝난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남아있는 그거로 이재명이 기본소득 파리 장사할 건데 더 끝나게 해야죠. 아직도 남아있는 저항력 노년층에 있는 거 지금 30대부터 50대 사이에서는 이런 무당 환상 끝난 지가 오랜데 노인들 붙잡고서 하지 마세요. 권리가액 비례율 추가 분담금 문제의 재개발 극복하고자 박원순이 정략적으로 민지주택 조합은 여기에도 또 대형 사기극 있죠. 조합원들이 호구였죠. 재개발은 권리가액을 너무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설사 수입 높이는 거. 근데 재개발은 개발 성공률이 아주 높아요. 근데 불만이 많죠. 조합원을 호구로 하니까. 지주택은 외지 조합원들이 호구입니다.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낸 돈이 처음부터 전체 사업지를 매수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기 횡령 배임에 테크닉이 총출동하는 게 지역주택조합 사기입니다. 서울
전농동에 지주택 그 조합 사기가 뉴스에 많이 그 최근에 났잖아요. 근데 이거 거의 똑같아요, 스타일이. 전농동 지금 오세훈 서울시 그 도시계획과 서울시 도시계획과 공무원분들은 꼭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전농동 지주택하고 똑같아요. 전농동 지주택을 623세대 평당 1,900만 원씩 해서 평당 세대당 약 1억 원. 그러니까 623세대는 약 600억 원을 거둡니다. 북부지검이 계산한 거 맞아요. 근데 사업구역은 평당 그 7,858평 이거를 평당 2,000만 원 계산을 할 때 1,500억 원, 2,500만 원 계산을 할 때 1,900억 원. 그러니까 600억 원을 걷어가지고 1,500억 원짜리 땅, 1,500억 원도 제일 싸게 본 거예요. 그리고 1,900억 원짜리 땅, 600억 원으로 1,500 내지 1,900억 원짜리를 산다.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념으로 그 땅을 모두 조합원이, 그러니까 조합원이 그 PF 대출에서 총대 매는 거잖아요. 그거를 전부 조합원이 그렇게 거의 그 조합원이 그 대출 없이 혹은 아주 극소수 그 대출로 한 10%까지만 대출로 해가지고 그래 거의 그렇게 땅을 그렇게 매입을 해야지 지주택 사업이 성공하는데 이게 터무니없이 그 땅이 부족하잖아요. 땅값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1,500억 원을 제일 싸게 볼 때도 그렇게 모자르고 근데 실질적으로 지주택 사기에서는 뭐 후발적 불능 사유로 뭐 그렇게 한 그 95%가 아니라 85% 정도 땅을 매입하면 이제 마지막 남은 10%는 6배, 7배, 8배 이런 식으로 그 땅주인들이 부풀려 받는데요. 이런 후발적 불능은 제외하고 원시적 불능으로 600억 원으로 1,500억 원 내지 1,900억 원 땅을 산다. 이런 식으로 계획 짜는 거.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 맞죠. 계획부터 사기예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과가 몰랐을까요? 도시계획과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대부분의 지주택 조합 사기의 일생이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서류 보내잖아요. 그럼 구청 도시계획과가 또 서류 반송하고 다시 서류 보내고 서류 반송하고 서류 보내고 반송하고 보내고 반송하고 대부분의 지주택 조합 사기는 한 단계의 그 단추도 맺지 못하는데 도시계획과의 공동불법행위 교사 방조죄 때문에 존속 유지됩니다. 623억 원으로 1,500억 원 내지 1,900억 원짜리 땅 어떻게 삽니까? 이거 서울시 지주택 추진위원회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합이 거둘 수 있는 땅값의 그 조합원 그 비의 총액 있잖아요. 그 업무대행사비까지 포함한 총액이 그 총액이 해당 지역 그 지주택의 그 사업지의 지주들이 그 단체로 총 맞은 것처럼 제일 싼 가격에 한꺼번에 딱 내놨을 때 그러니까 동전을 500원짜리를 5,000개 던져서 모두 안면이 나올 확률로 그런 미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0.000000001%의 가능성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그 내놓는다 하더라도 살 돈이 없잖아. 623억 원으로 1,500억 원을 어떻게 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전농동 조합이 만팡치게 사기 횡령 배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도시계획과 공무원이 이거 공동불법행위 교사방조죄로 이거 엮여지는데 대부분의 그 재판에서는 도시계획과를 빼죠. 위법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근데 사람들 심리에서는 설마 몰랐을까? 모를 수가 없다. 빤히 서류 몇 번 왔다 갔다가 몇 년인데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동일해요. 낙후된 동네인데 땅값이 평당 2,500만 원이 매우 강한 지역이 많습니다. 매도 후에 이사갈 생각에 개발을 반대하는 쪽이 여기도 훨씬 많죠. 그럼 결국 김대중의 6.15 국토공학을 이어받은 노무현의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2006년 판 문제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지금
가계부채 몇 천조가, 왜 시작했나요? 노무현 때문에 시작했어요. 노무현의 그 개발을 왜 시작했어요? 김대중 때문에 시작했어요. 6.15 때문에 시작됐어요. 6.15 국토공학이 각 지역마다 신종교 귀족들 돈 벌어주려고, 그 지역에 신종교 귀족들이 돈 벌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부 부채 쓰는 거 아니에요. 신종교 귀족들을 돈 벌어주려고. 진짜 문제는 평당 2,500만원짜리 서울 강북 지역 낙후지 주민에 나오는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그 땅값에 걸맞는 생산이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평당 2,500만원짜리 땅에 사는 사람은 평당 2,500만원짜리에 걸맞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산이 없이 그 값은 올려놓고 거기에 맞는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죠. 지금 그래서 그 개발에 변심한 연인,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하고 오세훈 시장이 유지태처럼 이영애한테 막 매달리는 복달하는 인상이 매우 강합니다. 이것도 뭐 하면서 증상교식 그 상생으로 바라보지만, 그 오세훈 시장님 머릿속이만 있고요. 상생이 공정이라고 바로 연결. 이게 황당한 게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진짜 문제는 아까 전농동 사기 그 지역이 평당 2,500만 원이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1,900억 원으로 봐야 되죠. 600억 원 걷어가지고 1,900억 원 그 짜리 땅을 산다. 근데 2,500만 원짜리 그 땅 값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거기 주민들이 아주 못 살아.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의 그 소득은 계속 그대로인데 땅값을 2,500원 올려놓으니까 사단이 나는 거죠. 또 그 주민들의 삶을 지켜주려면 세금이 아작나는 거야. 계속 세금 뿌려야 돼. 근데 세금 뿌리자 그러니까 또 세금을 계속 올려야 되고, 세금을 올리니까 서울 시민들이 미쳐버리는 거고. 지금 아시겠어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개발에 변심했다는 서울 시민에 복달하지 마세요. 예? 그래도 저는 오세훈 시장 찍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좀 제대로 좀 봐주세요. 개발을 원하는 서울 시민이 적어졌어도 그래도 개발 멈출 수가 없어. 근데 아주 제한된 영역에 해야지. 개발은 서민의 일자리 창출이고 그걸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공약처럼 재건축과 리모델링, 거기만 남은 거라고 봐요. 재건축은 그래도 좀 기반시설 잘 돼 있는 상류층 지역이니까. 서울 시민의 화두는 나쁜 인플레이션 이제 다가올 거잖아요. 10년 전 오세훈 시장 직무 당시의 환경이 아닙니다. 나쁜 인플레이션 가운데 생존이죠.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내는 거. 공급이 가격을 내린다? 요즘 PF로 아파트 짓는 시대는 거짓이죠. PF를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개발업자하고 시공사 건설사인데 빚을 프로젝트 회사가 져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실이 나와도 건설사가 안 망해요. 옛날에 PF 대출 없을 때는 값을 내려야 돼요. 값을 내려야지 그 건설사가 안 망해. 그런데 지금은 PF 대출로 미래 현금 수입으로 대출을 쓰기 때문에 값을 내리면 은행이 망하고, 그리고 어차피 대규모 공실 나와도 건설사가 안 망하고 다른 데가 망하기 때문에 그냥 건설사 무조건 진짜 위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에 완전히 그렇게. 근데 좌파 유튜버들은 공급이 부족하다? 이거 건설사 이익 위하는 거 아니야? 강하게 의심하고 있죠. 근데 PF 대출로 아파트 짓는 시대에는 공급이 가격을 내린 적이 없어요. 부동산 유튜버 아포유가 말한 리먼 사태와 키코 사태 이후의 폭락은, 그때 그 환율 곡선 보시면 환율 작살 났잖아요. 한번 쫙 1,500원 한번 뚫었잖아요. IMF처럼 2,000원은 뚫은 적이 없는데 1,500원 한번 뚫었잖아요. 그렇게 환율이 작살 나면은 그렇게 돼서 조정된 건데 무슨 공급하고 상관이 있어. 조기숙이나 기타 그런 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하는 그뿐만 아니라 누구냐 김현미 빵 이야기하잖아요. 빵
과연 PF를 알고 하는 이야기일까? 정말 그 문재양 정권의 그 관료들이 삼류 아니라 사류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정호 자유경제원장이 심어준 그 잘못된 부동산 관점, 이 공급이 가격을 내린다. 절대로 못 내려요. PF는 미래 현금 수입을 바탕으로 대출을 썼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면 은행이 망하고, 어차피 PF 대출은 융자의 주체가 건설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왜 내려? 건설사 다 이래요. 많이 짓는다고 가격을 내린다는 이 잘못된 착각. 부동산 유튜버 아포유 같은 사람은 뭐 건설사 나온 사람으로서 뭐 의리 그렇게 하는데, 고의 위법의 의미보다는 좀 뭐랄까, 좀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근데 고의 위법의 의미가 섞여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언론사는 건설사가 잘 나갈수록 광고 많이 따니까. 지금 민생은 개발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쁜 인플레이션 속의 생존이지. 그러니까 나쁜 인플레이션이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김대중과 노무현 때 그 상생 이런 거에 미쳐가지고 아무데나 건설사 짓기 위주. 그 김대중과 노무현 때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PF 대출이 98년 이후에 생겼으니까, 그 노무현 때는 전부 PF 대출이네. 그냥 짓자 위주로, 어차피 PF 대출이니까 마구잡이 지어도 건설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대규모 공실 나도 건설사가 안 망해. 다른 그 PF 대출 준 저축은행이 망하고요. 그 새마을금고가 망하고요. 아니면 그 지주택 사기에서는 그 조합원들이 망하고요. 건설사가 안 망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짓자 위주,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그 국민들한테 상당히 다가오지 않죠. 이미 수입 그 생산해서 얻는 생활 수준보다 월등히 땅값이 비싼 곳에서 살고 있는데, 더 땅값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거에 국민이 좋아할까요? 그 세금을 서울시가 내주시든지요. 다 그렇게 보겠죠. 약간 좀 뭐랄까, 신조교 신앙으로 부동산 정책을 읽어서 민심을 오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을 쓰는데, 신종교가 신앙이 아닌 순수한 경제학 논리로만 보는 그런 분도 좀 채용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